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대부분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나흘간의 연휴 동안에 수면 패턴과 바이오리듬이 바뀌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은요, 대부분 하루 이틀, 길어도 일주일 후면 회복이 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내 몸의 원래 리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상 복귀 후에 일주일 동안은 가급적 술자리나 회식을 피하고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음료 대신에 기력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고 반신욕 등을 통해서 무너진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생체 리듬을 잘 회복하셔서 활기차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전국 응급의료센터 178곳의 환자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2만 1천여 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는 2021년 18,000여 명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질환은 장염이 2,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복통이 1,900여 건이었다고 하네요. 사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지역혁신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강원권의 신규 벤처 투자금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2,220억여 원으로 전국 비중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규 벤처기업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는 이른바 엔젤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 한해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안전 분야에 5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 소독 시설 등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에 63억 원, 농가 질병 유입 차단 방역 기반 구축에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에 71억 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에 25억 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12억 원 등이 배정됐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올해 설 성수품 물가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상차림을 준비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대형 마트보다 1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 전통시장의 경기는 어땠는지 원주 풍물시장 상인회의 최재희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 풍물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민속 풍물시장은 1989년에 노점상을 입주시킨 시장입니다. 35년째 현재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년이나 됐어요. 네. 풍물시장에는 주로 어떤 상품들 구매할 수 있나요? 풍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행성이 근접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더덕, 도라지, 한여초 같은 게 있으며 인기 상품은 구워서 파는 김과 생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이 산나물들 위주로 네네. 많이 좀 구입할 수가 있고 김이나 생선 이런 식료품들도 네네.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주에 5일장 있잖아요. 네네. 2일 7일인가요? 네, 2일 7일입니다. 네, 그 2일 7일만 되면 제가 그 풍물시장 근처를 지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러면은 그 원주 5일장이랑 풍물시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이제 주로 5일장을 주로 해서 이 상업을 하기 때문에요. 예.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네네. 2일 7일만 되면 네. 아주 붐비는군요. 네. 그 원주 중앙시장도 있잖아요. 전통시장으로. 네네. 네, 중앙시장에 가보면 뭐 자유시장도 있고, 네. 뭐 중앙전통시장도 있고, 네. 미로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들이 많던데 그 네. 풍물시장과 원주 중앙시장은 서로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결은 됩니다. 근접해 있다 보니까요. 근접해 있어요. 가까이 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럼 풍물시장과 중앙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파는 물건은 비슷한 건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5일 장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전부 다 그냥 복합돼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공산품을 주로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품 위주다. 네네. 원주 중앙시장은 공산품 위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원주 풍물시장은 주로 5일장 중심으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뭐 산나물들 이런 농산품들이 주로 많이 거래가 되는 거군요. 네. 네네. 자, 이번 설 명절 기간 그리고 명절 전에 이제 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풍물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나요? 예, 그게 아무래도 시민들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네. 전통시장은 과거와는 조금 틀립니다. 좀 썰렁한다는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요. 네. 올해 특히나 더 그랬나요? 어떤가요? 네, 올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오프닝 때도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설 성수품 물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에서 이런 설 성수품을 구입했을 경우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모든 상차림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차림이요? 네, 상차림으로. 그런데 물가 상승되다 보니 상인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이 명절 상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3.9% 올랐다 이런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를 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나요? 어떤가요? 물가가? 예,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게 생각합니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럼 전통시장의 물가도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좀 대형마트에 비해서 좀 싸게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올랐으니까 좀 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 물가가 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를 않아요.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특히나 이 전통시장, 이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들마다 지금 한숨만 쉬고 상인들에게 웃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너무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이 전통시장에서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고요. 주차장이 시급하다. 네. 주차장이 확보되면은
전통시장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럼 주차를 어디다 해요? 그 둔치가 주차장은 좋은 게 있는데요. 원주천의 둔치. 예. 네. 그런데 전부 시내 안으로 직장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하기 때문에. 시내 안으로. 네. 예, 전부 다 그 양반들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장날이 되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장날 때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둔치 주차장에 차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그 주차장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자, 풍물시장. 우리 시장에 가면 또 물론 이 농산품이나 이런 것도 구입을 하지만 또 먹거리가 또 다양하잖아요. 네, 먹거리라면은 뭐 그냥 붕어빵이라든가 호떡 뭐 이런 그 빈대떡 같은 게 아주 줄배가 넣어져 있습니다. 빈대떡, 호떡, 붕어빵. 네. 그리고 뭐 국밥집 같은 것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순댓국밥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순댓국밥. 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원주천 둔치 주차장에 농업인 새벽 시장이 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새벽 시장은 이제 봄이 돼서 농산물이 나올 무렵이거든요. 한 4월 말경. 4월 말부터. 네, 4월 말경부터 이제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는. 뭐 거기서는 어떤 분들이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상인들이 파시는 거예요? 그 농업인들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농업인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와서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 분들이 자기 밭에서 나오는 상추나 이런 채소들을 직접 채취해가지고 와서 파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새벽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농민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와서 판매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 농사 일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벽 시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둔치 주차장에서 새벽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주차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통 한 9시부터 이제 운영이 되면 그 전에 모든 영업이 끝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9시 이후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4시부터 한 4, 5시부터 8시 반이면 전부 정리가 됩니다. 새벽 4시부터 네, 8시 아침 8시 30분까지. 네네.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물건을 사러?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니까. 네. 일단 그날 채취한 농산물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싱싱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싱싱합니다. 그럼 원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횡성이나 이 영월에 계신 분들도 와서 물건을 파시나요? 아닙니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 분들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판매를 하는 새벽 시장까지. 그러고 보면 원주에 이 전통시장이 참 많네요. 저는 또 얼마 전에 남부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건물 안에 전통시장이 있던데요. 네. 거기는 건물 안에 시장도 많지만은 지금 현재 대학로 같은 거 막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라서. 네네. 이 전통시장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나서 전통시장의 상인분들 좀 힘내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풍물시장 상인회의 최재희 회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북 큐레이션이 뭘 말하는 거죠? 네, 도서관은 정말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은 이런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제별로 도서를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 각 테마에 맞는 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 문화 장려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 큐레이션에 선정된 도서들은 일정 기간 각 자료실에 전시되고 책뿐만 아니라 도서를 선정한 사서의 서평 또한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훈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 큐레이션은 책과 큐레이션의 합성어로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이용자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테마에 맞는 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원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 문화 장려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주기별 테마, 사서의 픽, 또 MZ세대 서가, 또 교과 연계 도서, 북스타트 도서 등 자료실별로 3개의 테마를 선정해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소개하여 서가에 머물러만 있던 많은 책들을 새롭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이나 무슨 전시회 같은 데 가면 큐레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도서관의 큐레이터시군요. 네, 맞습니다. 큐레이션. 올해 첫 번째 주제가요. 시작 출발입니다. 현재 어떤 책들이 이제 시작 출발을 주제로 한 책들이 있나요? 네, 올해 첫 번째 주제는 새해를 맞이해 시작 출발인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나 계획 관리 방법 팁이 담긴 도서 위주로 선정해 2층 종합자료실에 전시돼 있습니다. 또 3.1절을 포함해 3.8 민주의거 기념일, 3.15 의거 기념일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날이 많은 다음 달은 전통과 역사, 인물이라는 주제로 북 큐레이션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5월과 6월에는 감정을 주제로, 또 여름 휴가를 많이 가는 7월과 8월에는 여행을 테마로, 9월에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독서법이 담긴 도서들을 선정해 도서와 서평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도서나 고전 문학, 안전을 다루는 도서 등의 주제들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2024년 북 큐레이션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기별 테마는 물론 사서의 픽, MZ세대 서가, 교과 연계 도서 등 자료실별로 3개의 테마를 선정해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훈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 큐레이션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소개함으로써 원주 시민들의 독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원주시의 발전을 주도할 역점 사업인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신산업 등과 오페라를 주제로 하는 도서들로 구성된 원주시 역점 사업 관련 서가를 별도 공간에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시민과 책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너무나 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관심 있는 주제 또 선정된 도서를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네, 북 큐레이션으로 선정된 도서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 전시돼 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도서가 전시될 예정이니까요. 또 책은 읽고 싶은데 책을 고르지 못할 때 사서가 직접 선정한 도서인 만큼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제 책을 고를 때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네. 순위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즘 독서 인구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북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또 내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겠는데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원주시와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석해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 실적을 냈다고요? 네, 원주시는 제49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341만 달러, 우리 돈 약 18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로 구성한 강원의료산업수출지원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올해 전시회에 참가,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활발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지난해 전시회 실적보다 20% 증가한 2,182건, 2,846만 달러의 상단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중 계약 추진 실적은 130건에 1,34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단은 216제곱미터 규모의 24개 부스로 강원 공동관을 조성, 강원자치도 의료기기 지주기업 17곳과 함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거둬들인 실적입니다. 단순히 제품 판매뿐 아니라 수출 지원단은 이 기간 강원자치도 첨단 의료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밀착 지원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두바이지회, 아랍에미리트 한인회와 얼라이언스를 맺는 데 이어 중동 아프리카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두바이는 급성장세를 보이는 자본시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이번 전시회 참여가 원주의 강점 중 하나인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영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실적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옛날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이 원주의 인기 명소 중에 하나였던 도영 쇼핑센터, 이게 그동안 이제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조만간 또 개장할 예정이라고요? 네, 1990년대 원주시 핫플레이스인 도영 쇼핑센터가 올해는 새 등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능릉동에 있는 도영 쇼핑센터는 1991년 초 개장해 원주 지역 대표 쇼핑몰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에 연면적 13,454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돼 당시에도 대형 쇼핑몰에 속할 정도였지만 이후 속속 들어선 지역 내 대형 할인 매장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료됐지만 개별 지분 관계로 최근까지 문을 열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부침이 심했습니다. 이후 7년여 거치면서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호준이 나서면서 상황이 변화됐습니다. 이 회사가 200여 명에 육박하는 지주들로부터 지분을 확보하면서 사실상의 소유주가 됐고 조만간 쇼핑몰 문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도용 쇼핑의 사업 시행자인 호준 측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지난 7년간 굳게 닫힌 문을 이제야 열고자 한다며 조만간 홍보 활동을 재개해 도용 쇼핑센터의 예전 영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용 쇼핑센터는 지하 1층에 대형 매장과 함께 지상 매장에는 판매 시설과 병의원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용 쇼핑센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 침체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재정비를 통해 운영이 재개된다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재영 원주시 신속허가과장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상권 붕괴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해온 도용 쇼핑센터의 리모델링 및 증축 준공으로 일대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시가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14건의 특례를 제시했는데 물 환경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의제라고요?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원주시가 제안한 특례의 포함 요구가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총 14건의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첨단산업 활성화 등 중부내륙권 경제 제1도시의 도약을 위해 물환경 규제의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 의제입니다. 인구 36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 완화 등 신규로 발굴한 특례도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물환경 보존법상의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관련 사항을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과도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고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정 호전면 일원의 기업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삼자는 보관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간, 남한강 수계에 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설정이 엄격히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현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도 담았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 규제 지역 내 입주 기업에 대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와 위탁 처리비를 환경소개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의제로 꼽았습니다. 물환경 규제 관련 특례는 강원특별법 1,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게 원주시의 방침입니다. 이 밖에 원주국제학교 유치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로 특례, 유치기업 대상 지방세 특례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물환경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런 걸 막고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14건의 특례를 제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